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제, 25강 이제 신주 발행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건데요. 신주 발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 제가 살펴보니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아시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못 설명했고, 요것도 틀렸습니다. 그 밑에 특징 부분 설명 드렸는데 여러분 212페이지 212조 조문 212조 한번 펼쳐 보시고요. 거기 135페이지입니다. 교재는 135페이지 됐네요. 네, 교재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조인데요. 우리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 무한책임 사원의 책임 있잖아요. 이 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와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판례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그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발생 시기는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죠. 혹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이 무한책임지는 이 책임의 발생 시기는 뭐냐? 발생은 언제 하냐 이거죠. 발생은 언제 하냐? 근데 이게 우리 판례는요. 어, 상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회사가 책임이 발생하면 그죠? 회사가 책임이 발생하면 당연히 발생한 당연 발생 알겠죠? 당연. 그래서 즉시 회사가 채무를 지면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알겠죠? 무한책임 사원도 채무를 부담한다. 즉시다 알겠죠? 즉시 부담한다. 그러면 여기 사원의 책임 관련되는 212조 이거는 뭐냐?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죠. 판사에는 질문이었죠. 그때 판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 1항과 2항은 꼭 이게 보충 책임이니까 나중에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그때 무한책임 사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1항과 2항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라든지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에 주의하지 못한 때 그때 연대 책임진다. 요거는 책임의 발생 원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책임은 발생했고 회사에 대한 책임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 묻는다는 하나의 책임에 대한 그죠 순서로서 보충 책임의 이행 요건이라고 말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항, 2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특징에 보면 여기 2항, 3항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1항, 이 부분을 2항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요거하고 강제집행 주의하지 못한 때는 이게 책임의 발생에 대한 그 근거가 아니에요. 아니고 책임 이행 요건으로서 나온 거라라는 걸 여러분이 보충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요 212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듣다가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 언제든지 있죠. 카톡방을 통해서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공유도 하게 되고 저도 또 잘못 표현된 부분이라든지 이 착각해서 설명한 부분을 수정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 주신 우리 학생에게 감사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하고 신주 발행을 좀 할 거고요. 신주 발행. 어,
아마 법무사 시험, 법원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건데, 법원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다 끝나진, 회사법이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남은 뒤쪽은 얼마 안 되니까 조문을 한번 살펴보시는지 아니면 작년 강의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또 조문 판례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뒤쪽에 신주 발행부터 빠르게 한번 들으시든가 아니면 그냥 쭉 한번 기출된 조문하고 쭉 보시고 시간을 좀 절약하시고 가시든가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또 뭐 공부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예, 가보겠습니다. 신주 발행 관련해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쭉 절차 부분이라든지 조문 위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제 수단으로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그다음 신주 발행 무효해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 좀 잘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의외로 이제 어렵지는 않는데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 신주 발행이라든지 회계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나오니까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행사항, 신주 발행의 발행사항 결정 416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주 발행은 언제 하냐? 우리가 주식 발행은 일단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설립 시에 하는 거 있죠. 설립 시에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성립 후에 회사 성립 후 발행했죠. 둘 다 신주 발행이지만 설립 시하고 성립 후 두 종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신주 발행이라는 것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좀 조정하고 싶을 때 예,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주 발행을 자본 증자라고 합니다. 이 자본 증자 알겠죠? 증자 발행이라고 말해요. 증자 발행 알겠죠? 증자 발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이 증가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자본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 자본이 증가되지 않, 다시 말해서 자본은 증가되지만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죠. 자본은 증가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무상주 같은 경우는 자본은 증가되지만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사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신주 발행은 자본 조달이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이론적으로 뭐 다 설명했던 거니까 자, 조문 위주로 보신다면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 발행상을 반드시 옵니다. 신주 발행할 때는 정관을 놓치면 안 돼요. 신주 발행 사항에서는 정관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정관에 규정돼야 돼요. 신주 발행 사항은 일단은요. 신주 발행 사항은 정관에 규정합니다. 정관에 일단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 거기 없다 그러면 누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결정한다. 알겠죠? 이사회 결정한다. 됐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정관으로요. 주주총회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은 이 사회가 결정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총회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신주 발행 사항이 이렇게 법정화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관으로 다 규정하게 되는데 만약 안 돼 있다면 이 사회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됐죠?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주의 종류, 발행 가액, 납입기, 무행면 주식 발행한다라면 무행면 주식, 그죠? 신주의 인수 방법, 현물 숫자는 어떻게 한다? 또 양도할 때, 그죠? 주주가 가진 신주주권 양도하는 것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증서는 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들어두시고 발행사항이 법정화되어 있는데 그걸 정관에 규정한다. 그럼 정관에 규정 안 돼 있으면 이사회에 결정한다. 끝.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신주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조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판례를 검토해 본다면 그럼 이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주체가 돼서 발행할까요? 대표이사가 발행합니다. 알겠죠? 대표이사가 발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대표이사 진행하는데 잘못된 발행을 했어요. 특히나 대표이사 정관에
규정된 병합된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에 규정된 주권과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한 주권을 발행했다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능에 불과한 이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위배됐다는 사유만 만약에 이걸 무효를 한다면 그 신주를 인수한 사람들 또 인수 과정의 여러 가지 법적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 되는 거죠. 법률 관계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십니다. 예, 법원직 문제 참 잘 나왔어요. 법원직에 나왔던 건데 하여튼 대표에서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정관 규정에 있는 것보다 다르게 뭔가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위법이지만 어때요? 발행 이미 끝나버렸다. 그럴 때는 유효하다. 요 원칙 꼭 알아두세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는데 액면 미달 발행. 우리 앞쪽에서 한 적 있지만 액면 미달 발행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주 발행할 때 액면 미달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엄격한 요건만 알아두시면 돼요. 417조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회사가 성립한 날 몇 년? 2년이 경과돼야 돼. 최소 2년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and 법원의 인가까지 갖춰야 돼요. 알겠죠? 인가까지 갖춰야 된다. 두 가지 요건 알아두시고 이거는 작년에 법무사에 나왔던 거고요. 법원직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항 주총의 특별 결의에서는 최저 액면 미달 발행이니까 최저 발행가액 있죠? 그걸 정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통제하는 수단이 누구냐면 법원이에요. 법원에 인가를 받으러 가봤더니 법원이 여러 가지 참작을 해봤더니 뭐야? 이 최저 발행 너무 가격이 작은데 예를 들면 우리 액면가가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인데 액면 미달 발행을 한 달에서 최저 발행 가액을 500원으로 정했다 합시다. 그랬더니 법원에 인가를 받으러 갔더니 야 너네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네 회사가 이 가치를 따져봤을 때 500원 너무 작아. 알겠죠? 너무 작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변경해서 인가를 할 수 있다. 야 너무 작아. 어떻게 하냐? 최소 600원 이상은 발행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최저 발행 가액을 600원으로 조정해 준다든지 법원이 조정한다. 이러한 것들, 회사의 어떤 재산 상태 등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때 선임되는 자가 바로 검사인이 알겠죠? 검사인 선임한다. 그 다음에 액면 미달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받자마자 1개월 내 발행해야 되고요. 예, 물론 필요하다면 인가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연장해 줄 수 있다. 인가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조문 위주로 해주면 돼요. 원래 액면 미달 발행은 자본 충실 책임 원칙상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417조의 신주 발행에 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뭐 하여튼 조문 문제로 아주 자주 나왔던 거니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8조 신주 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다. 자, 신주 인수권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식을 신주로 발행할 때 이 주식은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누가 주식을 배정받아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법은요. 주주 우선권 다시 말해서 이걸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주가 우선합니다. 주주에게. 그런데 처음 설립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죠? 처음 설립할 때는 별도로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건 없어요. 발기인이 자유롭게 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미 회사가 설립되고 누가 존재하고 있죠?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주주가 존재하고 있죠. 회사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에게 신주 발행할 때 있죠.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서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라 해요. 근데요, 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 신주인수권, 두 번째, 그리고 구체적 신주인수권 나눠져요.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 1항, 418조 1항 이 상태를 말해요.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어떤 그러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신주인수권이 부처 발행사항이 결정돼서 인수가 되잖아. 그죠? 인수가 되면 누구누구의 몇 주씩 나눠줬죠. 그래서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별도로 양도도 못하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요. 예외적으로 양도도 가능해요. 그렇죠? 양도도 가능하고 시효기한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항 가보시면 이렇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인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회사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그죠?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항인 겁니다. 물론 정관에 규정했어야 되고요. 주주 외의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제3자 신주권이죠. 그렇지만 항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알겠죠? 그래서 신재경 경영상 목적 달성이다. 요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은 게 신주 발행 뒤쪽에 가면은 사채 발행이 있거든. 특수 사채 발행할 때 전환 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요. 그때도 동일하게 제3자 주주가 우선하지만 제3자에게 배정할 때는 이렇게 신재경 요건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여러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요 요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예, 그거는 신재경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항상 비교될 것이 경영상 목적이잖아요.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경영 방어, 경영권, 경영권 방어 목적 알겠죠? 그 다음에 지배권 방어 목적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판례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신주 발행을 제3자에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 발행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알겠죠? 이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로 보는 거다. 알겠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는 원래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그렇게 알아두고 경영상 목적 달성은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망. 일정한 날을 정해서 주주 명부에 기댄 자에게 권리를 신주 인수권을 넘겨주겠다라는 것을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배정일이라고 합니다. 배정일. 배정일을 공고합니다. 물론 주주병 폐쇄기간 중일 때는 그 기간 초일에 2주간 전에 이 내용을 공고해 줘야 돼요. 폐쇄기간 중일 때는요. 그 폐쇄기간 초일 전에 그죠? 2주간 전에 공고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배정받아 가세요라고 공고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 가보시면요. 사항. 또 주주 외의자에게 제3자에게 배정하잖아요. 예, 배정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주에게 주지 않고 제3자에게 배정한다. 아무리 경영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죠.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금 납입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뭐 한다? 통지하거나 공고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통지하거나 공고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가보시면 신주 발행할 때는 통지 공고 제도가 있지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할 때 있죠. 그때 주주 외의자에게 배정할 때는 주주에게 통지 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주주권이하고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일단 그렇게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주총에 특별 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3자에 배정할 때 우리 주총에 특별 결의가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관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제3자에게 배정할 때 주총에 특별 결의가 필요한 것은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있냐면 뒤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어, 전환사채하고 있죠.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있죠. 여기서는
제3자에 발행할 때 있죠. 뭐가 필요하냐면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주세요. 알겠죠? 근데 신주 발행할 때는 제3자 해에 넘길 때 특별 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8번 가보세요.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주 외의자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틀렸죠? 경영상 목적, 신재경, 경영상 목적이지 경영권 방어 목적 아니에요. 여기 자꾸 헷갈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9번도 한번 가볼게요. 전환사채나 신주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정관에 정하는 제3자에게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했을 때 아니죠. 정관에 의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관에 의해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신주 인수권과 관련해서 주주 평등의 원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주 평등의 원칙, 주식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준다 그랬잖아. 그죠? 하는 건데, 그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회사가 신주를 인수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법률에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별도 수익 약정을 했다. 신주 발행하면서. 이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까 안 될까요? 위배된다. 그죠? 위배돼서 무효다. 요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번도 풀어볼까요? 어, 주주로서의 지위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주된 내용을 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어요. 주식을 발행해 주면서의 손실 보상 약정했어요. 이건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겠죠? 그죠? 별도 계약된 경우라도 위배됩니다. 신주인수 계약과 별도로 이런 그 내용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주평등 원칙 위배된다. 하여튼 주주평등 원칙의 위배는요.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에게 특혜나 이익을 주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죠. 무효인데 우리 최근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유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들이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특히나 이제 어 경영자들이 있죠. 경영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줬어요. 그런 약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판례가 에, 허용되는 내용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15번 부분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신주를 발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주주에게 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그럼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하냐? 그럼 주주에게 어느 정도로 기회를 줘야만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할 수 있도록 준 거냐? 그렇죠? 만약에 주주가 배정을 안 받겠다 그러면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을 뭘로 볼 거냐? 일단 주주에게 그런 권리를 안 주게 되면은 어때요? 권한을 안 주게 되면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죠.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주권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해줬냐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최소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신주 등을 너네들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어때요? 기회를 줬냐 안 줬냐를 갖고 판단합니다. 기회를 줬냐 안 줬냐를 것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주주들이 배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일단 너희들 배정 받을 수 있어 라는 기회를 주면 그걸로 충분히 주주에게 뭐죠? 주주 배정 방식 주주의 신주 우선권에 대한 기회를 줬다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셔갖고 중요한 판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19번 한번 보시면 신주를 만약에 제3자에게 자꾸 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회사 지배권이 약화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많아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주주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지배권이 약화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를 배정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했어요. 청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뭐예요? 인수권을 잃게 되는 거죠. 이거 실권주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는요. 그럼 실권주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건 이사회 결의로요. 인수가 없는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렸네요.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 발행하는 관해서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 자체에서 된다? 아닙니다. 겠죠? 처음 신주 배성하는 거 동일하게 발행돼야 된다? 다 틀린 말이에요. 하여튼 실권주는요.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요. 그때 에, 주주가 제3자로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제3자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실권된 실권, 실권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 실권주라는 것은 이미 기회를 줬다는 거죠. 주주에게. 일단 때 요거는 이사회가요. 이사회가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관 규정에 따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주에게 했던 것과 그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뒤쪽에 가보면 이제 실권주 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사채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다 적용되니까 여러분 그런 룰을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22번 중요한 거죠. 정관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관에. 근데 신주인권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한다든지 그런 신주를 양도했을 때 우리가 6개월 동안에 그죠? 일단 양도를 못하게 하고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권리주라든지. 근데 여기서 신주 인수권은요. 신주 인수권은 정가이나 이사회에서 양도에 관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요. 승낙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주하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나올 때마다 항상 비교할 것이 신주 인수권 양도하고 나왔을 때 비교할 것이 뭐라고요? 권리주,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 알겠죠? 주식 양도.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교를 한다. 요거는 어때요? 회사에 대해서 대항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승인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자는 최고를 한다. 회사는 신주인수권 가진 자에게 당연히 최고해야 되죠. 어떤 최고? 실권 최고다. 다시 말하면 기일까지 만약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있습니다라는 뜻을 통지해 준 거예요. 실권주 알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 통지한다. 그 다음에 또 2항 가보시면 실권기일이 2주간 전에 공지를 해줘야 된다. 뭐 됐고요. 3항을 잘 보시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이때 그 2주간 전에 그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실권시효 된다. 그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도 실권 절차가 있다. 알겠죠? 인수할 때 실권 절차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행 단계에서 이제
신주 발행할 때 절차가 주식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알겠죠?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법정 기재 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 암기할 건 없지만 뭐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는 상시적인 것이고 액면 주식 발행할 때 한 주의 금액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 납입할 장소 중요하잖아요. 그죠? 금융기관 납입 장소 정해 주시고 뭐 명의개서 대리인 뭐 그다음에 등등 그렇죠? 등등 다 이런 것들이 이 법정 기재 사항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이다. 발행.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요. 신주가 발행되기 전 약 한 2주 동안에 유통되는 그 유가증권을 말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신주인수권 증서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했어요.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죠? 예, 그럴 때는 양도할 수 있으니까 양도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는요. 청구가 있는 때만 발행한다는 거 알겠죠? 그거 주라 내가 좀 양도 좀 하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정함이 없을 때는 그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을 발행해야 돼요. 실권기일에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2주간 동안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에는 법정기재사항을 적도록 돼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양도 가능하다. 그죠?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전 양도되다가 마지막 소진이 신주인수권 청약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주식과 같이 점유의 추정력과 선의칙도 인정됩니다. 만약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우리 신주가 발행되지 다시면 주식이 발행되기 전 양도하는 거 있잖아요.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그 똑같습니다. 알겠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 등록, 청약 나왔네요. 청약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됐으면 그걸로 청약하면 돼요. 그 자체로. 알겠죠? 청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없다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식 청약서에서 청약하면 돼요. 알겠죠? 물론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 증서엔 청약이 있는데 효력을 잃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납입이다. 이제 청약을 했고 인수가 됐다면 이사는요 전액을 납입시키도록 합니다. 똑같아요. 전액 납입시키도록 합니다. 납입하면 주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로도 납입할 수 있다. 상계 가능하다 그죠? 납입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바뀌었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신주 발행도 마찬가지로 현물 출자의 검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회사 설립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법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해서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되는 시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돈 냈을 때야. 그래서 신주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 투자 이행을 한 때, 돈 냈을 때, 그죠? 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다. 납입한 다음 날부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주 인수인이요. 이 납입과 관련돼서 만약에 납입기일에 현물 출자행위나 돈을 안 냈어요. 그때는 별도로 실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실권이라 그래요. 알겠죠? 당연실권이 한다. 그래서 당연실권 되기 때문에 주주에게 자시면서 이 발행한 이사에게요. 납입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인정되지 않는다. 발기인에서는 우리 납입담보 책임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실권 될 때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회사 설립과 달리
신주 발행할 때는 그죠? 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 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당연 실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나오네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우리 앞쪽에 배웠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있죠? 그거는 이사에게 하는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있죠? 그거 항상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앞쪽에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할 때 설명을 다 들었지만 여기서는 신주 발행은 누가 하죠? 회사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회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리고 주주가 주주입니다. 피해받는 자는 주주예요. 다시 말해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주주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주주가 그죠? 누구에게 주장자는 주주고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회사인 거예요.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소수 주주도 아니고 한 주만 갖고 있는 개별 주주도 행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가봅시다. 특징.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위법행위 유지정보 사전적 구제수단이고 사건이다. 주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장 방법은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주주의 단독 주주권이지 감사는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상은 회사다. 됐죠? 자, 그러면 위법행위 유치하고 비교해 볼까요? 예, 사전적 구제는 똑같고요. 권리는 공권이다.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장 방법도 똑같고요. 주장자가 감사가 끼는 거야. 그죠? 감사가. 감사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도 여기는 어때요? 소수 주주다. 다시 말해 1% 이상 갖고 있는 소수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예요? 이사다. 다르죠? 비교를 꼭 해놓으셔야 된다겠죠? 다르다. 됐습니다. 법원 법무 상관없이 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0번 가볼까요?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신주방위권은 주주의 개인적 손해방지를 목적한다. 맞습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31번 위법행위 유지청구 상대방은 이사이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 상대방은 회사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33번 위법행위 유치원권은 소수주주권 1% 주주, 신주 발행 유치권 단독 주주 맞네요. 34번 위법행위 유치원권이나 신주 발행 유치원권 행사 요건에 충돌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임문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요거는 위법행위 유치원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위법행위 유치원권은 감사가 있죠. 주장하는 원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신주 발행 유치원권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무 혜택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신주를 인수한 자가 있으면 어때? 돌려놔야 돼. 그쵸? 아무래도 이사와 통모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주주보다 그죠? 그 차액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환하지 않으면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준용 규정은 됐고요. 그 다음 미상하게 등 됐고, 그 다음에 주식 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그렇죠. 우리 앞쪽에 주식 발행할 때 봤던 것처럼 신주 발행이라는 변경 등기. 여기는 변경 등기입니다. 그죠? 변경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경과하잖아요. 여기에 신주 인수거 증서 등등 청약서의 요건, 사고 사기 강벌 이유로 취소하지 못해요. 근데 앞쪽에 우리 비교할 게 있었잖아요. 설립할 때는 어땠어요? 설립할 때는. 설립할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설립할 때는요, 회사 설립 등기 첫 번째, 등기하면 어때요? 다투지 못해요. 등기하면 다투지 못해요. 설립 등기하면. 두 번째는 창립총회 있죠. 창립총회에서 참석해서 의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 그죠? 등등을 행사한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더 이상 사기 강박이라든지 요건 흠결로 주식 발행을 그 주식 인수했던 내용 있죠? 인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툴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거 꼭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자, 넘어가셔갖고
여기까지 가볼까요?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이다. 그쵸? 여기는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만 있죠? 발기는 뭐라 그랬어요? 발기는 인수 책임도 있고요. 인수담보 책임도 있고 납입담보 책임도 있다 그랬죠? 그게 다른 점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주 발행할 때는 납입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실권 절차를 거쳐버린다. 당연 실권된다 그랬죠. 당연 실권되기 때문에 이사가 돈을 더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납입담보 책임은 없고 오직 인수담보. 다시 말해서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누가 부담한다? 발행을 진행한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인수한 거로 보는 거죠. 알겠죠? 납입담보 책임 없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비교해 두시고. 어, 그 다음에 37번 보세요. 여기 이제 함정을 판 건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주식 인수 청약을 하지 않았을 때, 주주가 인수할 수 있었던 신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들이 소유 주식의 수의 비율로 인수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어, 인수담보 측이 뭐라 했어요? 공동으로 인수한다. 공동으로. 알겠죠? 공동으로 인수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 무효소인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